안녕하십니까. 부산디지털대학교 송창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학사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늘의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학적 관련 제도, 그리고 이 부복수 전공과 전과, 그리고 이 기타 각종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휴학 복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휴학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알고 있는 휴학에 대해서 먼저 휴학 기간 같은 경우에는 1회 신청 시 1년에 이내에 할 수 있고, 그리고 2학기까지 이렇게 휴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산 휴학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고, 또 군 휴학 같은 것들은 이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휴학과 관련된 것들을 문의하실 때 교무나 아니면 조 교수님께 먼저 한번 확인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적이 보유가 되고, 그리고 이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이 등록금 납부 기간 이전 미등록 휴학과 그리고 등록금 납부한 이후에 하는 그런 휴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휴학 시기별로 수업료 납부 기준인데, 이 최초 휴학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최초에 내가 언제 휴학을 했는지 그 기준에 따라서 이 등록금 납부 기준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학 시기별로 학기 개시 후 4분의 1선까지는 이 수업료 전액이 면제되고, 그리고 학기 개시 후 4분의 1선 이후에 그리고 또 60일 이내에서는 3분의 1까지 납부를 한다. 그리고 학기 개시 후 60일부터 90일 이내의 경우에는 이 그 수업료의 2분의 1을 납부하고, 그리고 학기 개시 후에 이 90일 이후일 경우에는 전액을 납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군휴학 같은 경우에는 입영 기준일로 4분의 3 이전일 경우에는 전액이 면제가 되고, 그리고 입영 기준일로 4분의 3 이후에 휴학할 때는 전액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또 궁금한 내용들은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휴학의 절차입니다. 휴학을 할 때는 먼저 본인이 휴학 의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휴학과 관련해서 이 지도교수 그리고 이 담당 교수와 먼저 상담을 실시하고, 그리고 그 상담을 통해서 최종 휴학을 신청하겠다라고 확정을 지었을 경우에 이제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시고 이 학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휴학을 실시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 교무처장 경유를 통해서 총장님이 최종 승인할 경우 휴학 처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퇴입니다. 자퇴는 이 본인의 질병이라든지 기타 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자진해서 퇴학을 희망할 경우 자퇴원을 제출해서 그렇게 자퇴를 신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자퇴 의사를 먼저 본인의 의사를 지도교수와 상담을 통해서 밝히고, 그리고 최종 자퇴를 결정했을 경우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퇴가 실시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여러분들 학교를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졸업하는 게 더 좋겠죠, 맞죠? 예. 그리고 자퇴 시의 수업료 환불 기준과 관련해서는 학기 개시 90일, 30일까지는 등록금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되고, 그리고 이 학기 개시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는 등록금의 3분의 2, 그리고 학기 개시일 60일이 지난 후부터 90일까지는 이 등록금의 2분의 1, 그리고 학기 개시에서 90일이 지난 날까지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자퇴 시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재적입니다. 재적 사유는 이 학기 휴학 기간 종료 후 수업 일수 5분의 1선 이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휴학을 한 이후에 이 기간이 되었을 때도 휴학을 해야 될 기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학을 안 할 경우에 재적 사유가 된다. 그리고 매 학기 총장이 따로 정하는 등록 시간 중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재적이 된다. 그리고 연속해서 3회 이상 학사 경고를 받을 경우에 또 그렇게 되고, 또 퇴학의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에 재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적의 절차는 재적 요건별 대상자를 검색해서 재적 통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적 대상자 명단 확인 및 재적 처리가 1학기 때는 4월 1일, 그리고 2학기 때는 10월 1일 기준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재입학입니다. 이 미등록이라든지 미복학, 자퇴, 학사 경고, 재적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이렇게 이 재적된 학생이 소정의 그런 절차, 과정을 거쳐서 재적 전 전공으로 다시 입학하는 것을 우리가 재입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입학 요건은 아무나 다, 아무 때나 다 재입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또 여석이 있을 때 이렇게 재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재입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석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무처에 여러분들이 이 재적 이후에 재입학을 희망할 때는 그렇게 연락을 통해서 자녀석을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4월에서 10월 중, 그리고 방학 중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발도 다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석에 따라서 당시 성적 우수라든지 재적 학기가 높은 자, 그리고 학과장이라든지 책임 교수가 추천한 이런 경우를 따져서 그렇게 재입학을 허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부복수 전공입니다. 복수 전공은 본인의 이 주 전공 외에 타 전공을 선택해서 이 최소한의 이 졸업 요건, 졸업 요구 학점을 취득할 경우에 2개의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죠, 맞죠? 그리고 이 부전공은 본인의 주 전공 외에 부전공이 요구하는 그런 이수 조건을 이수하고 부전공이 인정하는 그런 졸업 증명서에 부전공이라고 명시하는 것을 우리가 부전공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4학기 이상을 수료해야 되고 또 7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된다. 그리고 평균 학점이 3.0, 그리고 4학년 1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나중에 하나의 더 전공을 선택하실 경우, 그리고 부전공을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전공, 복수전공을 할 때 또 이수해야 될 학점이 있는데, 먼저 이 이수학점 같은 경우에 부전공은 21학점이고 복수전공은 39학점이다. 그리고 이수 과목도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동일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 복수전공은 주전공과 21학점 이내에 또 중복을 허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복수 전공의 신청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복수 전공을 하고자 하는 본인 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맞죠? 이렇게 의사가 있을 때 이 로그인을 하시고 학생 지원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복수 전공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교무처장 격리를 통해서 총장이 최종 승인하고 여러분들의 이 부복수 전공이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복수 전공을 또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나와 맞지 않다라고 해서 포기할 수도 있겠죠, 맞죠? 취소라든지 포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 기간 내에 이 부복수 전공 포기원을 제출하면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부복수 전공을 하려고 취득했던 학점들은 이 자유선택 학점으로 그렇게 인정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과입니다. 전과는 말 그대로 과를 바꾸는 거죠. 내가 지금 입학한 학과가 내 전공이라든지 내 적성과 맞지 않을 경우에 타과로 과를 바꾸는 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다른 학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해당 학과 전공에 여석이 있고 양학과, 그러니까 학과를 바꾸는 학과와 지금 기존의 학과 교수님들의 심사 및 동의 후에 최종 총장이 허가를 해야지만이 전과가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1회에 한 번 여러분들 입학하고 한 번 가능하고 2학기부터 5학기까지 이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신청 시기는 매 학기 4월 및 10월, 그리고 방학 중에 이렇게 전과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기타 각종 제도입니다. 먼저 졸업입니다. 졸업 가장 학사와 관련해서 중요하죠, 맞죠? 그래서 이 졸업 요건은 이수학기 4년 이상일 경우, 그리고 8학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조기 졸업은 예외가 되고, 취득 학점은 여러분들이 총 이 기간 중 총 140학점을 이상을 이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교과 과정 이수 조건에 맞게끔 또 학점을 이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조기 졸업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 성적이 평균 평점이 3.0 이상이 될 경우에 조기 졸업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 졸업 학위 수여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과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재활상담학과를 예를 들었을 경우에 재활상담학사라는 이런 학위가 수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료가 있는데 수료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 사정에서 탈락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학위는 수여되지 않지만은 수료증이 이렇게 부여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수료 학점은 학년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조기 졸업입니다. 조기 졸업은 원래는 4년 8학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졸업하는 게 되겠죠, 맞죠? 요건은 졸업에 필요한 이 총장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했을 경우, 그래서 수업 6학 이상이고 졸업 학점이 140학점인데 140학점을 이수하고 그리고 평균 평점이 3.0 이상이 될 경우에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 절차는 이 최종 학기의 총장이 정하는 기간에 이 조기 졸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기 졸업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졸업을 또 늦게 하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또 필치 못해서 졸업을 또 연기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졸업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졸업 기준을 충족하여 졸업 대상자가 어때요?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또한 기타 사유로 인해서 졸업을 좀 연기하고자 할 때 이렇게 졸업 시기를 2년 이내에서 졸업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학기 인정입니다. 학기 인정은 졸업학점 140학점은 이수하였으나 이 이수학기 부족한 경우에 해당 학기의 과목을 수강하지 않고 학기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서 이렇게 학기를 인정받는 경우에 학기 인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강 신청입니다. 수강 신청 여러분들 처음 입학하시면 이 학과 교수님들이 어느 정도 수강 신청을 도와주실 텐데 일반적으로 정규 학기에서는 우리가 이 9학점에서 18학점까지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직전 학기 2학기 차부터는 학점에 따라서 평균 평점이 3.0 미만일 경우에는 9학점에서 18학점을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공부를 좀 잘하셔서 학점이 3.0 이상이 됐다, 평점이. 이 경우에는 이 9학점에서 최대 24학점까지가 여러분들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학기에는 요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이 계절학기 같은 경우에는 3학점에서 9학점까지 여러분들이 필요한 교과목들을 수강하고 학점을 이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학기를 포함해도 최대 27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2학점을 이수하셔야지만이 9학점을 듣고 성적이 아무리 높고 1등을 한다 하더라도 이 성적 우수 장학은 나가지 않는다, 지급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우수 장학 최소 학점은 12학점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재수강입니다. 재수강은 이 이수한 과목의 성적이 C불 이하일 경우에 이 재수강을 한다. 그래서 재수강은 선택사항이고, 이전 성적보다 높은 성적을 원할 경우에 재수강을 할 수가 있겠죠, 맞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뭐 C불 받아서 나는 조금 더 이 과목은 좀 더 공부를 해서 조금 더 학점을 B나 A 학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재수강 시에 해당 교과목의 이 수업료는 50% 장학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또 이 계절학기라든지 정규학기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학기를 초과해서 이 학기를 초과한 그런 학생의 경우에는 이 재수강 장학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장학의 종류입니다. 장학의 종류는 먼저 이 교내 장학금 같은 경우에 이 수업료 장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료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인데, 그 졸업생 신학 장려 장학금이라든지 취업 장려 장학, 그리고 여성 학업 장려 장학, 그리고 성적 장학 등 총 29개의 장학금이 있고, 그리고 또 입학 장학금에는 기초 생활 수급자 장학 등 총 7종이 있다. 장학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이 졸업 학위 수요와 관련해서 보훈이라든지 세터민 장학, 국가 장학금, 그리고 외부 장학, 이러한 다양한 이 장학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의 이 학생복지센터 장학제도 안내를 참고하시면 세부적인 장학 내역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내 장학금 지급 방법은 매 학기 지급하고, 그리고 이 수강 신청 전 이 장학 신청 및 서류 제출 후 학비가 감면이 된다. 단 이 봉사 장학은 후 지급으로 이렇게 지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장학금의 경우에 선발 시기에 따라서 먼저 신청하신 분은 빨리 받을 수 있고, 또 좀 늦게 신청하신 분들은 늦게 지급될 수가 있다. 그래서 시기가 좀 다르다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국가장학제도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이 지원 자격 및 성적 기준이 소득분이 8 이하인 대학생이 해당되고,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상을 이수하고, 그리고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의 성적을 여러분들이 취득을 하셔야지만이 국가장학금 대상이 된다. 그리고 기초수급에서 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 70점까지 이렇게 적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직전 학기 성적 기준으로 최대 지원 횟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의 경우에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기초에서 2분위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경우에 이렇게 그 장학금이 지급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편입생들 재입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이 미적용되고, 그리고 재입학생의 경우에는 대학 성적이 있는 경우에 재학생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 그리고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은 매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학제도 관련 자주 하는 질문에 국가장학과 그 교내장학의 뭐 이중수혜라든지 학점 포기와 장학금 수혜, 그리고 수강 학점 수와 장학금 수혜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묻는데, 보통 이 국가장학과 교내장학의 이중수혜와 관련해서는 수업료 범위 내에서 수혜가 가능하다. 그리고 학점 포기와 장학금 수혜와 관련해서는 학점 포기 이전의 성적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그리고 이 수강 학점 수와 장학금 수혜와 관련해서는 이 장학금 지급 최소 기준은 9학점 이상이고, 성적 장학금은 12학점 이상이다. 그리고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최소 12학점을 신청하셔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학습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적과 관련된 제도, 휴학이라든지 복학, 자퇴, 재적, 그리고 이 재입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복수 전공, 또 전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 기타 관련 제도, 졸업, 수강 신청, 장학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학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은 좀 메모를 해 놓았다가 이 장학금 신청이라든지, 그리고 휴학이라든지 복수 전공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신청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기를 잘 확인하시고 기간에 맞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학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분들 수업을 하고 그리고 학교 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